시간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먼저 부를게요. 김서영님, 김연호님, 김진재님, 류원종님, 방한중님, 부희진님, 성예창님, 송준선님, 우성훈님, 이영현님, 임겸준님, 정택현님, 최시윤님, 최영민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진재님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천의 약수, 천의 모든 약수 출력하기 라는 문제였어요. 약수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네, 천에서 나누어 떨어지는 수잖아요. 그래서 1 자기 자신 무조건 약수고, 그거 말고도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약수라고 하는데, 이제 그 천에 있는 모든 약수를 출력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이거는 합이 아니라 모든 약수 그냥 출력이니까 이제 썸은 필요가 없고요. 얘도 이제 다시 돌려주도록 하죠. i로. 아까 포문이랑 같이 쓰려고 만들어 놨던 거니까 썸 필요가 없고, 이거 필요 없고. 자,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천의 모든 약수예요. 문제가 그냥 천의 모든 약수예요. 근데 얘를 약수를 구할 때마다 출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문을 활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원래는 우리가 초기값이나 종료 조건을 문제에서 힌트를 얻었잖아요. 얘는 어떻게 세팅을 하면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천의 모든 약수니까 1부터 1000까지 다 출력을 하게끔 기본 꼴을 만들어 놓을 거고요. 기본 꼴.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안에서 천의 약수만 출력이 되게끔 출력문을 조건을 걸어서 넣어주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출력문을 안으로 넣을 건데, 얘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조건을 하나 추가해서 넣어주자라는 거죠. 이러면 천의 약수인 경우만 출력되게 한 거니까 천의 모든 약수 출력하기가 완성이 될 거잖아요. 이 조건은 아직 안 넣었지만 구조를 일단 쌓아 놓는 거죠.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구조를. 자, 그러면 천의 모든 약수란 얘기는 천을 어떤 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수겠죠. 그게 약수잖아요. 나눠 떨어지는 수니까. 자, 그럼 일단 기준은 1000이에요. 1000을 나눠야 돼요. 뭘로 나눠야 돼요? i를 활용하면 되겠죠. i는 1부터 1000까지 증가할 거니까 1씩. 그러면 1000을 i로 나눠서 그 나머지가 0이면 이게 약수라는 거죠. 1000의 약수를 구하는 식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랬을 때 출력을 해보면 뭐가 없니? 프린트 F. 여기를 빠뜨렸네요 제가. 자, 이러면 천의 약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없죠. 이것도 사실 머리를 좀 더 써본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천의 약수지만 만약에 2000의 약수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우리가 여기 수정해야 되고요, 여기 수정해야 되죠. 그쵸?
그럼 얘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임의의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값 넣어주고 여기를 변수로서 활용을 한다면 당연히 잘 나올 거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문제가 500이다 그럼 여기만 500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를 그냥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개발을 하는 코딩을 할 때에는 이제 웬만하면 그냥 숫자를 박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변수를 최대한 활용해서 처리를 하게끔 될 거고요. 이제 좀 먼 미래의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개발을 완료했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오픈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보통 유지보수라는 걸 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인 거예요. 내가 개발을 했으면 그 프로젝트를 유지보수하는 것까지 당연히 이어지는 수순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유지보수까지 생각을 하면 숫자를 이렇게 넣어놓는 게 정말 너무 안 좋은 방식이에요. 만약에 이제 내가 만든 프로젝트가 이렇게 간단한 프로젝트였다. 근데 내가 이걸 만들고 나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이 값이 변해야 될 상황이 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여러 군데 바꿔야 되죠. 지금이야 당연히 간단하게 한두 군데 바꾸면 끝나겠지만 여러분들 코드는, 실제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코드는 이렇게 간단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곳들, 바꿔야 되는 곳들이 여러 개 존재하면 사람은 무조건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뭐 하나는 빠뜨리게 돼 있고요. 아니면 뭐 이걸 찾다가 뭐 엄한 거를 건드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실수를 안 하려면요 최대한 수정해야 되는 범주를 줄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당장은 별 차이가 없잖아 라고 느껴지실 수 있겠는데, 이제 먼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를 만들더라도, 뭐 어떤 기능 하나를 만들더라도 좀 더 스마트하고 실용적인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당장 이걸 이해하고서 따라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라는 거를 지금 듣고 머리에 넣고 계시면은 나중에 이게 몸에 와닿았을 때 이걸 안 들었던 사람보다는 좀 더 빠르게 적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문제를 풀 때 이런 이제 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변수로 처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얘 한번 포문으로 바꿔볼까요? 얘 포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얘는 생각이 좀 필요해요. 초기값을 과연 i로 할 것인가, 얘로 할 것인가, 뭐가 더 효율적일까요? 뭐가 더 효율적인 게 아니라 어떤 게 맞을까요? 자, 진짜 잘 모르겠으면 그냥 해보면 돼요. 일단 얘를 한번 넣어 볼게요. 초기값으로 잘라서 넣고, 어때요? 어떤 거 같으세요? 이게 맞나요? 뭔가 이상하죠? 얘는 올바른 모양은 아니에요. 얘가 초기값이 되면 안 되고 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내가 초기값을 정하고 종료 조건을 정하잖아요. 그리고 스텝을 정하죠. 여기서 이 초기값은요 우리가 실제로 스텝으로 변화시킬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지금 넘버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텝을
i를 1씩 증가시켜서 1부터 이 num이라고 하는 500이라는 종료 시점까지 우리가 1씩 증가시켜서 i라는 값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스텝이 i 뿔뿔이잖아요. 그러면 초기 값은 i가 맞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반복문은 아직까지 경험한 적은 없어요. 근데 뭐 필요에 따라서 변할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그걸 찾고 싶진 않아요, 굳이. 그래서 일단 제가 경험한 바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스텝, 내가 값을 변화시켜서 내가 어디까지 도달하는 이 거리를 이렇게 갈 것인가, 이렇게 갈 것인가, 이게 스텝이었잖아요. 이걸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수가 초기값이 돼야 돼요. 그리고 종료 조건에서는 이런 것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뿐이죠. 그냥 종료 조건의 기준이 되는 애는 결국 i예요. 그리고 얘는 리미트 한계를 지정해 놓은 것 뿐이에요. 어떤 시점까지 작동을 시키고 종료를 할 것인가에 대한 한계를 정해 놓은 거지. 사실 초기값과 스텝과 종료 조건을 설정할 때 좀 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어쨌든 지금 해결이 된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모든 약수 출력하기까지 했으니까 이중 while문을 이용해서 1부터 3까지 10번 출력이라고 하는 문제. 이거 개념이구나.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그냥 제가 써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하죠. 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이걸 만들고 싶어요. 지금 얘는 결과에서도 패턴이 보이죠? 뭔가 반복되고 있죠? 뭐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1, 2, 3 하고 이 하이픈까지 이만큼이 반복이 되고 있죠. 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온 거죠. 그러면 일단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안 되지?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 나오게 되겠죠. 지금 이렇게 이만큼 나왔잖아요. 그쵸? 지금 그럼 얘를 3번 반복하면 되겠네요. 우리 반복문 배웠던 걸로. 자, 그럼 간단하죠? 3번 반복을 해야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이거 3번 반복되겠죠. 지금 제가 이걸 넣기 전에 이렇게 작성한 이게 반복문의 기본꼴이고, 얘는 1부터 3까지 1씩 증가하니까 총 3번 반복되는 반복문이잖아요. 그 안에다가 내가 하고자 하는 로직 넣어준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러면 3번 반복돼서 나올 거예요. ln을 뺐구나. 이렇게. 그럼 제가 지금 메모장에서 하고자 했던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거.
그쵸? 그럼 일단 우리가 반복문 한 번 써서 이제 동일한 결과를 반복 출력하는 거는 해결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볼게요. 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1, 2, 3 출력하고 있는 거죠. 그쵸? 우리 1부터 3까지 출력하는 거 반복문으로 쓸 수 있죠. 어떻게 쓰면 돼요? 어디 갔어? 자, 제가 지금 작성한 이 부분, 초기값 1부터 종료조건 3까지 3번 반복을 할 거고, 그때 J가 1씩 증가를 할 거니까 3번 반복하는데, 그때 로직이 뭐예요? 기능이 J 출력이죠. 그러면 1, 2, 3 출력 되겠네요. 그쵸? 이거 반복하고 나서 이거 출력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작성한 이 부분이 코드를 지금 강제로 밑으로 내려놨는데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어때요?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 또 들어있죠. 이거 한번 실행시켜볼까요? 우리가 원했던 거 잘 나오죠. 우리가 지금 원했던 거는 이거니까, 아이고, 이거니까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했던 거는 이 안에 있는 밑에 그 코드 벌려놓고서 중간에 만들었던 얘는요 1, 2, 3을 출력하고자 하는 애예요. 그쵸? 얘가 이 덩어리가 총 3번 반복이 되는 거니까 얘를 출력하는 문법을 3번 반복하는 반복문 안에 가둬놓은 거죠. 지금 중괄호가 지금 이 첫 번째 while, 얘 중괄호는 여기서 시작했고요 여기서 끝나요. 그죠? 그 안에 뭐 들어있어요? 또 하나의 while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눈으로 쫓아볼게요. 자, i가 1입니다. 참이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실행할 거예요. 안에 들어와 봤더니 j는 1이래요. j 1 참이니까 실행하겠죠. 그러면은 j 1 출력하고 j 뿔뿔 2가 돼서 올라가요. 그럼 2죠. 일단 안에 있는 반복문이 탈출하려면 거짓을 한번 만나야 되니까 얘가 도는 거죠. 2가 돼서 참이에요. 2 출력하고 내려와요. 3 돼서 올라가요. 3이니까 출력하고 4 돼서 올라가요. 4 그럼 거짓이니까 빠져나오겠죠. 그럼 뭐예요? 이거 출력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i를 증가시켜요. 그리고 i가 2가 돼서 올라갑니다. 그럼 i 2니까 참이죠. 자, 여기 시점에서 지금 지저분하니까 얘를 지울 건데 여기 시점 i가 2인 시점까지 온 거예요. i 2예요. 참이니까 실행을 할 거예요. 또 그때 j는 다시 1이래요. 그리고 이거 1이니까 참이어서 실행할 거고, 그럼 1 출력 2 돼서 올라가고 실행할 거고, 3 돼서 올라가고 실행할 거고, 4 돼서 빠져나오고 줄 하나 나오고 다시 i 증가, i 3 돼서 올라가요.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얘가 크게 감싸고 있는 큰 반복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가 작은 반복문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큰 반복문 한 번 돌 때 작은 반복문 몇 번 돌아요? 3번 돌죠. 3번. 그리고 나서 줄 보여주고 줄 긋고 나서 다시 큰 반복문 한 번 다시 돌아요. 그때 작은 반복문 또 몇 번 돌아요? 3번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 반복문의 구조로 작성을 하게 되면
가장 바깥에 있는 방법문이 한 번 돌 때 그 안에 있는 거가 그 안에 있는 조건대로 일단 돌아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i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j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눈으로 쫓아봅시다. 자, i가 1일 때 j1, 2, 3 도는 거죠. 그리고 줄 지켜요. 그리고 i가 2가 됐더니 j1, 2, 3 또 도는 거죠. 그리고 줄 지키는 거고, i 3이 됐더니 j1, 2, 3 또 돌아요. 그리고 줄 지키는 거고. 그리고 나서 i가 4가 된 상태로 올라갈 거예요, 다시. 근데 4는 거짓이니까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 바깥에서 i를 한 번 더 찍어보면요, i는 4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j의 값은 여기서 확인을 못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j를 만든 시점이 이 while문 안에예요. 그럼 이 while문 바깥에서는 j를 못 써요. 그래서 i만 보여드리는 건데, 자, 이게 이중 while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게 좀 헷갈리실 텐데 좀 줄바꿈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필요 없고, 얘가 아닌데? 잠깐만. 맞구나. 아니지. 이렇게 돼야지. 예. 자, 이거 들여쓰기 잘 신경 써주셔야 돼요. 자, 제가 while문 하나를 더 넣었어요, 안에다가. 이런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똑같아요. 2중이랑 3중이랑 한 번 더 쌓여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i가 1일 때 j 어떻게 지킬까요? i가 1일 때 j가 일단 1이겠죠. 그리고 나서 k 1, 2, 3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i로 가요. 이제 j로 가야죠. j가 2가 돼요. 또 1, 2, 3 찍혀요. 자, i가 1일 때 j가 1인 시점에서 k 1, 2, 3이 돕니다. 그리고 i로 못 가고 일단 j 두 번, 여기서 지금 k 1, 2, 3이 찍히고 나서 나왔는데 j 증가하고 여기로 올라가야죠. 여기서 갑자기 이쪽으로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탈출을 하려면 얘가 거짓을 만나야 되는 거고, 얘를 탈출을 하려면 얘를 거짓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얘가 탈출을 하려면 얘가 거짓을 만나야 되는 거고. 그러면 i 1일 때 j1, k1, 2, 3, j2, k1, 2, 3, j3, k1, 2, 3 다음에 서야 i가 1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2중, 3중 결국 원리는 똑같아요. 그 안에서 도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한 번 더 쌓이면, 만약에 한 번 더 쌓였는데 이번엔 a로 했어요. 그러면 i 1일 때, j 1일 때, k 1일 때 a 1, 2, 3 찍히겠죠. 그 다음에는 k가 2가 되고 a 1, 2, 3 또 찍힐 거고. 가장 바깥에 싸고 있는 게 한 번 돌 때 가장 안에 있는 게 이 조건대로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바깥에 하나가 더 있으면 이거 하나 증가시키고 또 돌고, 이거 증가시키고 또 돌고. 근데 얘가 이제 빠져나가요. 그럼 이제 얘 만나는 거죠. 이 로직이에요. 생각보다 어려울 게 없는 내용입니다. 얘는 2중, 3중 반복문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두 문제를 풀어보세요. 오늘 함수는 다음 시간에 하죠. 오늘 여기까지 잠깐 풀어보는 시간 드리고, 둘 중에 하나만 풀어보세요. while 둘 중에 하나만 푸시고, 변경하는 거야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자기가 while이 편하다 그럼 while 거 푸시고, for가 편하다 for로 푸세요. 그리고 바꾸는 것만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35분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구구단을 찍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는 있어야겠죠. 자, 지금 필요한 게 단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가 필요하고요. 단은 1단부터 할까요? 출력 예시가 2단부터구나. 2단부터 할게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2 곱하기 1, 2 곱하기 2 1씩 증가되는 그 곱해지는 수, 1씩 증가가 돼야 되는 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int i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자, 반복문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찍혀야 되니까. 그럼 잘 생각해보면 지금 2단이라고 찍히는 요거 하나 나올 때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까지 찍히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3단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9까지. 그러면 누가 바깥에 있어야 돼요? 이거랑 이 내용이랑 누가 바깥에 있어야 돼요? 크게 돌아야 되는 게 누구예요? 1부터 9까지 곱하는 거랑 단수가 변하고 있는 거, 이 둘 중에 크게 돌아야 되는 거 단이죠. 단 한 번 돌 때 이거 9까지 곱하는 거 돌고, 단 하나 증가됐을 때 또 9까지 곱하는 거 돌고, 이래야 되니까 그럼 단이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이 9단까지 할 거니까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종료 조건이 될 거고, 여기서 단이 1씩 증가를 해야겠죠. 그쵸? 자, 이러고 나면 우리가 출력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얘는 지금 이런 출력문을 가져야 되니까 2단, 3단. 그래서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럼 요거 일단 실행해보면 뭐 나올까요? 2단부터 9단까지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사이에 실제로 1부터 9까지 곱하는 과정만 출력이 되게 만들면 되는 거죠. 이 사이사이에. 그러면은 2단 찍힐 때 반복문 한 번 돌 때, 즉 반복문 한 번 돌 때 이 안에서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까지 찍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이 증가해서 3단이 찍힐 때, 그러니까 반복문이 또 한 번 돌 때 큰 거, 그 사이에 1부터 9까지 곱하는 거 로직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만들어놨던 int i가 이제 이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이게 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지는 일단 완성시켜 놓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i는 9까지 곱해야 되니까 9까지 넣어주고, 여기서 i 증가, 그리고 이 안에서 출력을 해야 되는 건 뭐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서식 지정자가 3개가 나왔어요. 2 곱하기 1은 2가 나와야 돼요. 이거 우리 반복문 하기 전에도 9단 찍는 걸 몇 개 했었는데 똑같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2의 값을 가진 건 단이고, 곱해야 되는 수, 실제로 곱한 수, 이러면 끝났어요.
자, 단이 2일 때 3이니까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럼 2단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 출력하고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반복문이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단 곱하기 i래요. 그러면 지금 단 2고 곱하기 i는 1이죠. 단 곱하기 i가 는에 나와요. 2가 나오는 거고, i 증가해서 다시 올라가죠. 그럼 i가 2가 되고, 그러면 단은 계속 2니까 곱하기 2는 연산돼서 4가 나올 거고, 이거 9까지 쭉 찍힌 다음에 이거 빠져나와요. 그럼 단 증가했죠. 그리고 여기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제 단이 3이 되니까 3단이 한 번 찍힐 거고 또 9번 도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 인트 i가 여기 있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이 변수 2개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돌렸다면 결과가 어떨까요? 예상을 해보셔야 되고, 그 예상한 결과가 나오면 좋아요. 안 나오셔도 뭐 상관은 없고 이해하시면 되니까. 자, 얘는 2단까지는 나오는데 3단부터 제대로 안 나오죠. 얘가 여기 있으면 왜 안 될까요? 눈으로 쫓아보면 돼요. 단 2죠. 참이니까 출력하고 2단 나왔어요. 밑으로 내려와요. i 몇이에요? 1이죠. 그럼 참이니까 돌겠네요. 증가되고 2 쭉 돌아요. 그럼 i가 10일 때 거짓을 만나서 탈출하겠죠. 그럼 단 증가해서 올라가요. 그럼 단은 이제 3이에요. 그럼 3단까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현재 i 몇이에요? 여기서 i 몇 대 가지고 탈출했죠? 10대에서 탈출했죠. 근데 i는 while문 밖에 있네요. 그럼 얘가 i가 지금 10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여기 i 10이잖아요 지금. 그럼 얘를 거짓이니까 탈출하겠네요. 그럼 단 증가하고 올라가요. 그럼 4단. 그래서 3단, 4단, 5단, 6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쭉. 얘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위치를 갖추고 요 안에 들어오면요, 단 돌고 2단 찍히고 나서 얘 돌죠. 9번 돌죠. 그리고 i 10 된 상태로 탈출해요. 단 증가해서 올라가요. 단 3 됐어요. 3단 찍혀요. 그리고 내려왔더니 i를 뭐 하고 있어요? 다시 변수 만들어서 초기화하고 있죠. 그죠? 그럼 i는 현재 또 1이 되겠네요. 다시. 그래서 1부터 9까지 다시 또 찍히는 거예요. 얘가 초기 값의 위치가 올바른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올바른 위치에 있었는데 i 뿔뿔 얘를 어디로 옮겨볼까요? 단을 여기로 한번 옮겨보죠. 지금 while문이 두 개예요. 1번 while, 단 while이 있고 i while이 있는데 1번 while에서 쓰여야 될 스텝을 2번 while 안에다 넣어버렸어요. 자,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얘는 왜 이러는 거예요? 자, 얘도 눈으로 쫓아보면 돼요. 단 2 들어갔죠. 참이니까 2단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거 실행해요. 근데 int i래요. i 1 참이니까 이거 출력하겠죠. 그러면 일단 2 곱하기 1은 2까지 나온 거예요. 현재.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왔더니 i 증가했어요. 그럼 i 2가 됐죠. 그리고 단도 1 증가했네요. 그죠? 그러면 i 2가 된 값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이렇게 i 2에요. 참이에요. 실행됐어요. 이거 실행될 때 단 몇이에요 지금? 단 아까 여기서 증가돼서 2잖아요 이제. 아니 2가 아니라 3이잖아요. 다시 단 2에요. 2단 찍혀요. 여기 찍힌거죠. 2단 내려왔어요. 이거 실행돼야죠. i 1이고 1 출력, 이거 참이니까 출력돼요. 이때 단 2죠. 2 곱하기 1은 2 찍히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나서 내려왔, 요 밑에 i 증가. 그럼 i는 현재 2고 i는 2고 단 증가. 단은 3이 됐네요. 그 상태로 올라가죠. i 2에요. 참이니까 실행하겠죠. 이때 실행하는데 단이 몇이라고요 지금? 3인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2가 6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같이 증가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거 다 돌아서 반복문 딱 빠져 나왔어요. 이제 스텝 없죠. 그냥 바로 올라가겠네요. 바로 올라갔어요. 근데 단 몇이에요? 단 이미 10 된 거죠.
여기서 증가돼서, 얘는 10이 아니라 11이겠구나. 마지막에 증가되고 올라오니까 이미 11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그냥 바로 탈출하고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쓸 때 초기값과 스텝의 위치를 잘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와일문으로 쓴다고 하면은 어디까지가 한 세트인지만 잘 생각하면은 헷갈리지 않아요. 지금 이게 한 세트잖아요. 초기, 조건, 스텝, 그쵸? 그리고 바깥 거는 이렇게가 한 세트잖아요. 여기까지 초기, 조건, 스텝. 이거를 잘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 이게 만약에 도저히 난 이해가 안 돼,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을 하시면 포문으로 바꿔보세요. 포문이 더 쉬워요, 이럴 때는. 왜냐면 자, 포로 바꿉니다. 초기값 안으로 들어가죠. 이거 스텝 들어가죠. 구분자 넣어주고, 그럼 포문 일단 끝났어요. 하나. 얘도 포로 바꿔요. 초기값 들어가죠. 스텝 들어가고요. 구분자 넣어주고 정리하면 끝. 이러면 끝난 거죠. 포문은 초기값과 종료조건과 스텝을 다 포문 안에 한 곳에다가 한 소괄호 안에다가 다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헷갈릴 게 없죠. 근데 while 같은 경우는 이제 줄바꿈도 하고 초기값이 while면 밖에 있고 이러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헷갈리셔도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 끝나시면은 다음주 화요일 25일 날 수업인데, 이때까지 시간 좀 많죠. 주말 포함해서 월요일도 시간이 있고. 지금 반복문에 대해서 오늘까지 이 내용까지가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반복문은 이제 실제로 활용을 할 거지 개념이나 이런 걸 더 하진 않을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함수 들어갈 건데, 그때부터는 이런 설명 없이 최대한 진도를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말 포함해서 반복문까지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복습을 하시면서. 그래서 지금 아직은 뭐 초기값 스텝 이런 거 생각해가며 쓰셔야 될 텐데, 이게 조금만 능숙해지면요, 사실 문제 상황을 딱 직면했을 때 내가 어떤 걸 초기값으로 할지 어떤 걸 스텝으로 할지 어떤 구조를 짜야 할지가 고민하지 않고 나올 수 있어요. 반복문 정도는. 그 정도로 숙달이 되게끔 복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계시면 다음 주에 하는 함수 들어갈 때 이거 하기도 바쁜데 요거 생각하느라고 진도를 못 나가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 진도를 못 따라가요. 그러면 안 되니까 지금 토, 일, 월 3일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저녁 밤까지 포함하면은 한 3.5일 정도 있는데, 그동안에 지금까지 배웠던 기본 개념들 좀 복습 잘 해주시고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